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또 여러분들은 오후에 또 다시 뵙게 돼서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시작하는 영상을 보실 텐데요. 베트남이 어떻게 공산화 되어간나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고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어서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에 불 조금 끌 수 있으면 앞에 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을 구해준 생명의 의미를 19년 만에 찾아서 보험잔치를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재용 선장님,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19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1985년 11월. 보트피플. 월남 패망 후 공산정권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월남인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속으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맡긴 채 살아남기 위해 고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106만여 명의 월남인들이 금방이라도 침몰할 듯한 배의 운명을 맡긴 채 공산화된 조국을 떠나야만 했다. 월남은 우리와 너무나 닮은 역사와 모습을 가졌었다. 1954년 7월 21일 프랑스가 물러가면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선 이남에는 자유월남이, 그리고 이북에는 공산정권인 월맹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1960년 12월 공산월맹의 지원으로 월남 내 공산조직인 월남민족자유전선이 설립되어 월남 정부의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면서 월남전이 시작됐다. 신생 독립국 월남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미국은 1964년 이후 연간 500억 달러를 퍼부으며 53만여 명을 파며 전사자 58,256명, 부상자 20만 명이라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해 1968년 5월 10일 파리에서 월맹과 비밀리에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매년 100만 톤의 식량을 비롯한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대남적화 공세를 멈추지 않았던 월맹이 평화협상에 나선 목적은 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중봉기를 통해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남반부에 세우고 무력으로 남반부를 해방시켜 적화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공산당 측에서 협상을 제의하지 않아서 했으면 하는데 그게 결국 미국을 내쫓겠어 생각하거든요. 미국을 내쫓으면 공산화시킬 수 있다. 평화회담 하기 전에도 할 때도 한 다음에도 무력 남침 공산화라는 그 전략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겉으로는 변한 거 했죠. 근데 그걸 쏘갔죠. 그래서 월남은 많은 거죠. 월남의 정치 상황은 이러한 월맹의 치밀함과는 대조적이었다. 전쟁이 치열했던 1967년 9월 3일 치러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는 무려 11명의 입후보자가 난립했다. 이 선거에서 패한 야당 지도자 쭝딘주 변호사는 외세 배척 및 우리 민족 길이를 내세우며 동족 살상, 월맹에 대한 폭격 중지, 미군 철수, 조속한 남북평화회담 개최 등을 주장했고,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월남 국민들의 반전 여론을 자극했다. 우리끼리 싸움을 해서 말이야. 더구나 애국군이 불러와서 그냥 여기 그냥 피가 다가 되어 있으니 말이야.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말이야. 안 된다. 내가 전쟁 같으면 내가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말이야. 평화적으로 남북통일 하나가 되겠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자꾸 그게 공화는 당원이 얘기하는데 그게 몰랐죠. 파리에서의 비밀협상 진행이 알려진 후 월남 내부에서는 국론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강력한 반공 정책을 주장하는 여당과 월맹과의 화해 정책을 들고 나와 월남 정부의 평화협상 참여를 촉구한 야당. 결국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5년여 협상 끝에 월맹에 40억 달러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됐다. 그리고 월맹의 심리전, 월남 내 사회 불안, 미국 내 반전 분위기 등에 시달리던 미군은 월남 야당의 철군 주장을 빌미로 1973년 3월 전면 철수하게 됐다. 예, 미국이 발표한 근본적인 원인은요. 미국 대사가 점령당하니 말이야. 앞으로 이거 안만 싸워도 끝이 안 나겠구나 말이야. 안 되겠다. 그걸 갖다가 걔들이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내쫓기 위해서 한 거죠. 뭐 절대 타격받았는데 군사적으로는. 근데 그건 전부 그냥 뭐 예면하고 그냥 신문에서 말이죠. 뭐 사이공 점령 저 대상 점령당했다거나 멋지다니까 정말 이쪽이 사실은 크게 이기고 13만의 군사 중 9만 명 이상을 잃은 채 미군의 공격을 피해 산악지역으로 피했던 월맹군. 하지만 미군은 월맹군을 완전 섬멸하지 못한 채 반전 여론에 의해 철수하게 된 것이다. 나가버렸죠.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장비도 훨씬 우월한 적을 대면해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이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 했죠.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전선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철수 당시 미국은 월남과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월맹이 평화협정을 파기하면 즉각 해군 및 공군력을 동원하여 월맹에 대한 폭격을 재개하고 월남 지상군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다. 더불어 주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동안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와 장갑차 400대, 항공기 700대 등 10억 달러 이상의 각종 최신 무기까지도 모두 월남에 양도함으로써 그 무렵 월남의 공군력은 전 세계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남북의 경제력 차이와 미군의 철저한 유사시 지원 약속은 주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 체제가 최소한 10년은 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전 얘기를 내가 티오를 만났어요. 티오 만나가지고 미국이 나간 다음에 티오 나와 같이 하니까 지금 이북은 말이야. 이북선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북선 전쟁할 능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해요. 너무 가난해서 지금 부인도 지금 밥을 두 끼만 못 먹는다. 그래서 주로 소금을 반찬을 먹는다. 근데 지금 미국서 지금 뭐냐면, 40억 달러의 원조사가 되어 있다. 아마 하여간 앞으로 한 10년 동안 적이 나오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빨리 우리 석유가 나왔거든요. 석유도 해서 말이야. 우린 지금 이북 격차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북도 발전하지만. 그리고선 남쪽에선 평화적으로, 파리에서 평화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성립이 되어 있거든. 그냥 그렇게 되는 걸 알고선 파리에서 그 회담 계속해서 그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 같은 믿음은 월남 지도부와 국민들이 월맹을 과소평가하고 총체적 안보 불감증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신부, 승려, 언론인, 학생 등 좌익 인사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이용해 티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중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월남 정부와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 회의 내용이 단 하루 후면 반정부 게릴라 단체인 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청사에 보고될 정도로 티우 정권의 핵심부까지 많은 공산 간첩이 침투해 있었다고 한다. 1967년 대선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중진주를 비롯해 당시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에 자자했던 녹다우와 대통령 비서실장, 월남 해방 당시 4.20 경찰장관이었던 창반만, 대통령궁을 폭격한 월남 공군대위 구엔타인충 등 많은 정치인과 관료, 군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공산 간첩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월맹의 치밀한 정보 수집과는 대조적으로 월남의 대공 정보력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모는 메르세데스 자동차를 타고 부유한 자본주의자 행세를 하면서 드러내놓고 왕래하며 상황을 염탐했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이었죠. 군사 정권으로 또 바꿨는데 또 바꾸고 이렇게 했다가 정보기관이 말이죠. 거기에 아주 완전히 그냥 그 무력화돼서 말이죠. 이렇게 이북의 정보가 비리면 안 돼. 하도 해보잖아. 월남 내 우익들이 우리가 절대 다수이므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아니란 생각에 젖어 있을 때 공산 세력들은 자신들이 장악한 수십 개의 언론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우익 인사들을
무식한 전쟁광으로 매도하는 한편 수상후보 웬반홍, 사이공대학 총학생회장 등 수백 명 이상의 지도자급 반공 애국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암살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중산층, 언론인 등 다수의 우익들은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소수의 조직화된 좌익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1975년 3월 10일 월명은 파리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월남에 이미 오래전부터 침투했던 간첩을 이용 주민들을 선동하는 동시에 18개 사단이 총공세를 감행했다. 그러나 즉각 정쟁을 중지하고 일치단결하여 침략군을 무찌르고 자유월남을 지키자는 티우 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하고 자누탄 신부와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를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분열과 총체적 부패 그리고 의욕 상실에 빠져있던 월남에게는 이미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군사, 경제력 및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월명을 압도했던 자유월남은 결국 월명의 총공세 이후 50여일 만인 4월 30일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사이공 함락 후 월남의 군인과 경찰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은 물론 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벌이며 월남 폐망에 앞장섰던 짜누탄 신부 등 종교인, 교수, 학생 및 통일운동가까지 체포돼 수용소로 보내졌고 대부분 처형되는 등 수백만 명이 처형 학살됐다. 베트콩으로 활동한 월남인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일부는 재교육 수용소에 월남인 적들과 함께 수용해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월남 폐망에 앞장섰던 인사들까지 처형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일이 뜻밖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강압적인 전체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일에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동양의 흑진주, 제2의 파리로 불렸던 아름다운 항구도시 사이공. 하지만 함락 이후 사이공은 피와 파편이 즐비한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 총구 앞에서 목숨을 구하는 자들의 절규. 스스로를 지킬 줄 몰랐던 국민들은 너무도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렇게 월남이 월명에 의해 유린될 때 평화협정 서명국들은 월남 국민들의 절규에 침묵으로 대답했다. 결국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월남 국민들에게 평화협정과 방위조약은 단순한 휴지조각일 뿐이었다. 공산화 후 1980년 중반까지 계속 이어진 보트피플들의 월남 탈출. 이들 중 11만 명이 배가 전복돼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보트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보트피플을 외면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그들을 구하고 자신은 이 일로 인해 회사를 떠나야 했던 전재용 선장. 19년 만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인 선장을 찾은 월남 난민들의 만남은 세계인들에게 잊혀졌던 월남의 비극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네. 여러분, 베트남이 1975년도에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다큐입니다. 우리 PPT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다음에 이어서 잠언 11장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우리 성읍 대신에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대한민국으로 같이 읽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영적 전쟁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말전쟁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망하고, 말전쟁에서 이기면, 진리가 이기면 나라가 이제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성경의 진리로 또 이 시세를 바르게 분별하며 합당한 말로,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장돼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그 다음이요. 네, 제 강의 영상이나 PPT는 판권이 없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나중에 영상실에다가 신청해서 활용할 것들은 다 개인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장엽 씨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죠? 김일성 주체상을 만든 그런 장본인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을 할 때 김정일이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관이었어요. 세계적인 천재라고 소문이 난 사람인데, 황장엽 씨가 남한으로 망명했을 때 북한에서는 멘붕이 일어났다 그래요. 황장엽 씨가 이제 남한으로 망명와서 이제 여기서 돌아가셨죠. 그분 계실 때 이제 모시고 저희들이 김일성 주체상 강의를 이제 듣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같이 식사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김정일, 자기 제자니까 친하게 지냈으니까 만나러 갔는데, 김정일한테 갔더니 김정일은 없는데 책상 위에 이런 서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자기가 이렇게 읽어봤더니 우리나라 남한의 대통령과 장관들이 회의한 국무회의 회의록이 김정일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이 황장엽 씨가 한 번은 남한사회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한 내에 북한 국적원이 5만 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교수 가운데 자기 조국은 북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매달 월급 타면 일정 계획을 띄워서 북한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말하고 다녀도 되는 사회가 된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김일성 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놈들은 데모시키지 말고 고시공부시켜라.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네. 김일성 교시 고시 준비를 시켜라. 남조선에는 고등고시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10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1973년 4월 대남 공작원과의 담화. 이런 이제 김일성 지시가 있고 난 다음에 73년도에요. 74년도 1년 뒤에 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구 신림동에 고시원을 차립니다. 북한 공작원으로 있다가 전향한 사람의 증언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 인근 신림동에다가 고시원을 차리면 여러 젊은이들이 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고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공작원 팀에서는 유심히 보겠죠. 누가 참 똑똑하면서 공부도 잘하면서도 이 공부 잘하고 근데 가난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도 딱 타겟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고시원 이 주인이 아주 작정하고 그에게 처음에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돌봐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고시원 월세를 못 내면 그것도 다 대신 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친형님처럼 그렇게
아주 품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하고 그러는 겁니다. 친숙해지면 책을 하나 권해요. 보통 뭐 모태똥어록 이런 거 먼저 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라고. 그럼 정말 큰형님처럼 사랑을 베푼 사람이 주니까 그냥 고마워서 얼른 다 읽죠. 그 책 읽고 나면 또 책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책을 줍니다. 그래서 점점 색깔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때가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랑 같이 1대1로 제자훈련하자. 제자훈련 과목은 김일성 주체세상. 뭐 워낙 똑똑한 공부 잘하는 친구를 이렇게 딱 찍었으니까 이제 고시 패스 하겠죠. 그럼 자기가 이제 그렇게 주체세상으로 무장이 됐고 고시 패스 했으면 자기가 다시 또 고시원에 와서 자기 후배들 가운데 딱 찍을 만한 사람을 찍는 겁니다. 제 도와줘서 이제 공부시켜서 고시 공부시키면 우리랑 같이 힘을 합치겠다 찾아서 무료로 1대1로 고시 패스를 위한 개인 교습을 하는 겁니다. 고시 패스에서 판사인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래가지고 고시 패스할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고시만 가르치겠어요? 또 거기서 주체성 지하교육도 같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세력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1974년부터 시작됐으니 거기서 나온 인물들 가운데 뭐 우리 지금 막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분단 79년입니다.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북한이 남한에 파견한 간첩은 몇 명이나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북한의 이 정보기관에 공식 집계된 간첩은요, 해방돼서부터 지금까지 15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 직파간첩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파견하는 간첩을 스톱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면요, 간첩이라는 것은요, 매개 국가의 주요 요충기관에 파견해야 거의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즉 이제처럼 간첩 파견을 2006년도에 그만뒀다는 말은 그때 당시 벌써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요충기관, 다시 말해서 청와대, 국회, 국정원, 국방부, 사법부 뭐 할 것 없이 우리가 남조선 혁명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곳곳에 다 파견했다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의한 시민사회 단체들, 좌파 단체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그만뒀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이제 통치하면서 2012년도 8월달에 이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집중적으로 간첩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죄송합니다만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족화되어 있어요. 완전히 족화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족화가 몇십 년 전 현실의 정권에서 족화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실례를 들어주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박헌영이 있죠. 남로당 만들어온 박헌영. 벌써 그 해방돼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해서 족화가 시작되었어요. 한 가지 실례를 들죠. 48년도만 해도요, 북한의 강동정치학원이라고 간첩들을 이제 양성해서 대한민국에 파견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만 한 해 동안에 48년도 한 해 동안만 해도 3천여 명을 파견했어요. 3천여 명. 이 3천여 명이 어디에 다 들어갔느냐? 우리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는 조선인민유격대라고 전라도, 경상도 뭐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다 파견돼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6.25 전쟁 때 인민위원회, 노동당으로 활동했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적화되는 이 기간은 어제 오늘이 아닌 해방돼서부터 이렇게 오늘까지 끈질기게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80년의 역사에 사실 그 황금 시기를 누린 거는 30년밖에 안 돼요. 90년대부터 오늘까지. 이 30년이라는 기간에 정신적 재본은 잃고 물질적 재본만 얻은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안보 의식이 다 허물어지다시피 했어요. 반대로 저 북한의 저 좌파 세력은 제가 한마디로 정결해주면 저 좌파는요, 노동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을 하고 이게 기본이 아닙니다. 저거는요, 노동당에 의해서 육성되고 자라난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들이에요. 노동당의 지도를 받는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 다시 불순 세력보다 더하지요. 그것들이 지금 난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을 보면요, 우리 보수는 지금 우파는요, 대단히 허약하게 좀
무너졌고요. 좌파는요 오늘처럼 저렇게 강해졌어요. 이 좌파의 힘은요 궁극에는 북한 노동당의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저 광장에서 좌파들이 행진하고 구호 외치고 이 모든 것은 북한에서부터 지시 줘가지고 문구까지 다 저 지하 조직을 통해서 내려보냈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의 통치 밑에 지금처럼 하면요 멀지 않아서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이제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간첩수가 몇 명이냐 하면 아까처럼 15만 명에 한 명이 10명이라고 하면 150만 명. 그러니까 직파 간첩 15만 명, 흡수된 간첩 150만 명, 그들에 의해 동료되는 간첩이라는 딱지는 안 붙었지만 이들의 지시를 받고 일치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다 합하면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만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1948년 그때는 휴전선 그때는 38선이었죠. 왔다 갔다 하기가 쉬운 때였어요. 6.25 나기 전에 3,000명도 넘는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내려보내서 유격대원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6.25 났을 때 각 마을마다 가서 춤추대 있다 완장차고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운데 뭐 6.25 거치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안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대부분 남한 처녀들이랑 결혼했겠죠? 그럼 대대로 이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는 아예 혈통적 간첩 집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만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또 경제대국으로 번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주사파들이 재판받을 때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뉴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지난 6월 30일 오후 수원지법 제415법정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황모 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선고형량 징역 1년 6개월보다 6개월 적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쳤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것은 1심 재판 때부터 준비한 행동이었다면서 수령님 김정일이 반드시 남조선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굳게 믿는 마음을 재판장에서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 국가보안법으로 걸려서 재판받는데 마지막에 판사가 판결하고 났더니 판사 있고 검사 있고 방청객은 주최수상 측의 후배들 와서 앉아 있어요. 그 앞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 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사법부는 그냥 정신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 김일성 주치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김일성 충성서약서를 썼다 그래요. 이거를 혈서로 쓴 사람도 있어요.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 남한 적화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헌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볼까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 남한 적화혁명을 사수. 이 남한을 완전히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북한 농부들 예수 못 믿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원통하고 안타까워서 목숨 걸고 내가 죽음으로 북한을 복음화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한 사람 혹시 있을까요?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 주체성 교육받고 나면 지금 이렇게 죽음으로 남한을 공산화시키겠다.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렇게 혈서를 쓰고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출처를 한번 볼까요? 전대협을 장악한 주사파 지하조직 중 하나인 자민통이 1990년 8월 중순 한탄강 소재 민박촌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에 출마할 88학번 6명 한, 최, 천, 강, 김, 박모 씨와의 MT에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 맹세 강령 규약 중 네. 이제 1990년도 8월입니다. 각 대학교 캠퍼스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 그때 한 10개쯤 됐어요. 10개쯤 됐는데 11월 달에 총학생회장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6개 대학 출마한 학생들 불러서 MT하고 충성서약서 쓰게 하는 겁니다. 이 6명이 11월 캠퍼스 총학생 선거에서 당선이 됐을까요? 아니면 떨어졌을까요? 그 당시 캠퍼스 학생 시절 이때쯤 다녔던 분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운동권이 나오면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 당시는 운동권이 서울에 있는 캠퍼스 싹쓸이해야 되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총학생회장 끝나고 지금은 뭐 할까요? 뭐 할 거였어요? 참고로 여기 전대엽 있죠? 전대엽 1기 회장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통일부 장관도 했어요. 2기 회장은 국회의원을 했어요. 3기 회장은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어요. 4기 회장도 국회의원을 했어요. 이렇게 운동권에 있다가 나중에 되면 정치권으로 들어가고 국회, 언론계, 뭐 시민단체 만들어서 하고 뭐 여러 가지 교육계 뭐 다 들어가서 맹활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끝까지 버티는 통합진보당 김재현 당선자의 정체, 주사파 조직 한총련 대의원 출신.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진보당 김재현 국회의원 당선자는 한총련 대의원 2002년 10기 출신이다. 김 당선자가 사회정의 실현단체로 표현한 한총련은 북한 대남 적화 노선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다 1998년 이적단체로 판시된다. 대법원은 한총련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해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총련 의장은 김정일 찬양 구호인 결사옹이를 혈서로서 지니고 다니다 입건되기도 했었다. 당시 대법원은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 구호인 수령 결사옹이에서 인용한 결사옹이라는 문구를 가로 114, 세로 89cm의 흰천의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 혈서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밝혔다. 네. 대학생 우리나라 대학생 연합단체인데 김일성 주체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적단체라고 판결이 났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뭐냐면 수령 결사옹이가 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수령인데 결사. 여러분 결사가 뭐죠? 프레카드 보면 뭐 결사 반대 그러죠? 이게 죽음으로써라는 말이에요. 수령들을 죽음으로써 옹이 지키고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북한의 키워드예요. 근데 이게 6자가 기니까 사자성어처럼 4자만을 이걸 갖다가 혈서로 쓸 때 결사옹이를 제일 많이 혈서로 써요. 얼만큼 큰 천에다가 썼냐? 114cm, 89cm. 그러면 110, 거의 1m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89, 거의 1m 가까이 되고 1m가 넘고 이렇게 큰 천에다가 결사옹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처럼 이걸 크게 붓글씨로 쓰려면 여러분 손가락 하나 베가지고 급히 가지고 쓰겠어요? 큰 천에다가 큰 붓으로 해서 피를 듬뿍 찍어가지고 결사옹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썼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 사람들이 피를 모아서 썼을까요? 아니면 작정하고 헌혈하듯이 링겔로 피를 뽑아내가지고 거기다 큰 붓으로 찍어서 글을 썼는데 근데 이걸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적어도 피해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피해 충성 맹약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들어간 청주 간첩단도 세상에 남한에서 스스로 간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혈서를 써가지고 충성서약 혈서를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북한으로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북한에서 보는 수령결사옹이 김일성이에요. 그 다음에요. 북한 청년이 평양에서 결사옹이. 그 다음에요. 읽어주세요. 북한 청년들은 조미 대결 전 조선 미국에서 결사옹이 정신으로 총폭탄이 되겠다고 결의. 네. 여러분 이슬람 자살폭탄 테러는 많이 보셨죠? 이제 전쟁 나면 또 유사시에 북한 청년들은 김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김정일, 김정은을 옹이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살폭탄 테러 하겠다고
축복도 되겠다고 결의하고 행진하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제 고려 연방제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북한의 선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번 해외 통신이 아주 놀래서 아주 크게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김 윈스 리일렉션. 여기서 김은 김정일이에요. 죽은 김정일이 재선에 성공했다. 근데 외국 통신들이 놀란 게 북한의 투표율이 99.98%예요. 99.98%면 10,000명 중에서 2명 빼놓고 다 투표한 거예요. 그 2명은 누굴까? 중풍에 걸리셨거나 사지가 불수인 사람들 외에는 다 투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다음 뉴스 볼까요? 9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최고인민의원회 선거에서 투표율 99.98%, 신임률 100%로 김정일 총서기의 재선이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더 놀라운 건 99.98%도 놀랍지만 이게 전부 다 100% 몰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투표하면 투표율이 몇 프로나 되죠? 한 뭐 60%, 70%대 나옵니까? 북한은 99.98%.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이요. 네. 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당선, 투표율 99.99%, 100% 찬성 투표. 네. 이게 2019년 뉴스입니다. 그 다음이요.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이게 북한 선거 포스터예요. 이러니 뭐 100% 안 나오겠어요. 그리고 어디라고 감히 이탈표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요. 네. 그럼 이제 고려연방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려연방제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막아서 해야 될 일이에요. 네. 6.15 남북공동선언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했던 겁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낮은 단계 연방제란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가운데서도 낮은 단계 연방제 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연방제라면 아주 그 다음이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읽어주세요. 김일성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 방안, 1민족, 1국가, 2제도, 2지방정부의 원칙 하에서 남북이 동등한 비중으로 최고 민족 연방회의와 외교국방을 담당하는 통일정부를 구성. 여기 보면 한 국가가 두 제도예요. 여러분 북한도요 헌법에 보면 인민민주주의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민주주의예요. 근데 앞에 인민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결정하면 소수는 그냥 끌려가야 돼. 거기 인권이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다 좋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아무리 전체가 결정해도 개인이 타고난 인권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막 반대해가지고 못 뺀 거예요. 그 당시 지난번 정권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건 실수를 한 거였다.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걸 실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북한은 그냥 인민공산국가로 가고 주체성 제도로 가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가고 그러면서 최고민족연방회의에서 그렇게 중요한 걸 결정하도록 하자. 외교랑 국방은 여기 통일정부가 담당하자. 그래서 고려연방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최고민족연방회의예요. 최고의결기구야. 중요한 걸 여기서 다뤄요. 구성은 어떻게 하냐? 남북한 동수. 예를 들면 남한에 10명, 북한에 10명. 그리고 해외교포 2명. 이 정도 예를 든다면. 그런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통일이 되면 통일대통령을 뽑아야 되죠? 통일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만약에 간접선거로 이 연방통일정부 최고의결기구에서 최고민족연방회의에서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남북한 동수가 10명씩 들어왔다고 하면 남한 후보가 되겠어요? 북한 후보가 되겠어요? 남한 후보가 될 것 같아요? 북한 후보가 될 것 같아요?
남북한 동수니까 10명씩 들어왔다 그러면 북한 후보는 북한 후보 다 찍겠죠. 남한 후보는 우리 남한 후보 찍을까요? 아니면 일본은 북한 찍을까요? 또 여러분 베트남 패망할 때 보셨죠? 여기 간첩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 후보 너도 나와 막 그러면 대통령 베트남 망하기 전에 그 전쟁 그 와중 속에서도 후보가 무려 11명이나 나왔어요. 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나온 후보가 대의가 십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남북한 총선거 집중선거로 하자. 그럼 남한이 북한 인구의 약 2배예요. 그러면 남한 후보가 되겠어요? 북한 후보가 되겠어요? 북한? 왜요? 일단 투표율이 높죠? 99.98%. 100% 몰표 나와요. 남한 어때요? 투표율이 60% 70%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남한 후보가 1명 나와요? 여러 명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직접 북한 사람 찍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김정은 대통령으로 모시고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요. 고려연방제의 선결 조건이 있어요. 북한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사파들, 주체성 교육받는 사람들도 같이 주장해요. 네. 남한 정권의 청산, 남한 사회의 민주화, 인민민주주의 실현,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당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네.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체성을 선전하고 가리키고 하지 못하니까. 국가보안법 폐지가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의 공산당 활동 합법화시켜라. 그 다음에요 또 긴장 상태와 전쟁 위험의 제거, 정전 휴전 협정, 종전 협정, 평화 협정으로 교체, 주한미군 철수. 네. 지금 여러분들 계속 많이 들었죠? 이제 6.25 전쟁 끝났으니까 휴전인데 정전인데 종전으로 하자.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 맺자. 얼마나 듣기 좋아요. 얼마나 듣기 좋아. 야, 우리 평화협정 맺으면 평화가 올까요? 베트남이 왜 망했어요? 평화협정 맺어서 평화협정 맺고 진짜인 줄 알고 주한미군 철수한 다음에 평화협정 맺었으니까 남의 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죠. 전쟁이 없는데 왜 있어? 전쟁 끝났는데 왜 있어? 그러니까 이들이 이 휴전을 갖다가 정전을 종전으로 바꾸려는 건 유엔군 사령부가 있을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미군도 평화협정 맺으면 우리끼리 잘 사는데 너 왜 있어 하고 나가라고 바람 잡으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이런 작전으로 가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하고 나면 베트남이 그랬듯이 이제 무너지죠. 그 다음에요. 2017년 8월 15일 광복절날 또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국 놈들 몰아내자. 이석기, 한상균과 모든 양심수를 선빵하라. 사드 배치 처리하라. 전쟁 구조 미국은 물러나라. 평화협정 체결하라. 한일 군사협정 폐기하라. 전쟁 위기
군단을 이용해서 무기 팔아먹고 지나라 실족만 챙겨왔던 놈들입니다. 작금에 일어나서 다시금 긴장을 일으키고 전쟁 연습하고 무기 팔아먹을 놈 여러분 속겠습니까? 속겠습니까? 다시는 속지 맙시다. 미국 놈들 물러가라. 지금 광복절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한 그날을 기념하는데 우리나라 대표광장이라고 하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미국 대사관 앞에까지 행군해서 미국 놈들 물러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권은 이런 것들에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정권 말년에 이제 작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2021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총력전을 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2020년 말에 단체들이 다 모여서 내년에 각 단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가보안법 폐지다라고 서로 그렇게 연합을 해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여론전과 조직적 철폐를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이요. 이렇게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잠깐만 뒤로. 여기 진보당 나오죠? 뒤로요. 네, 진보당.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요. 네. 네, 한번 조금 빨리 읽어주실까요? 일명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에 발의됐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단체의 발효를 막을 유일한 방어 장치가 기었고 없어질 위기에 처한 형국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내놓은 주축 정당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다. 네, 그 다음에요. 네.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1년 스케줄을 다 잡았던 겁니다. 뒤로 1년 동안 어떻게 해나갈지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가지고 한국교직원 노동조, 이건 전교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청원을 받아요. 10만이 서명을 해서 국회에 내면 본회의에서 이것이 본회의에서 이것이 다루어져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다고 10만 명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전교조 선생님들의 힘으로 폐지합시다.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국 민주시민에게 평화통일교육에 탄압과 제약이 없도록. 저도 그래서 통일 강의를 매우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저는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이들은 어떤 말을 하길래 이것이 불편할까? 그 다음에요. 그래서 결국 10만 명을 채워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그때 폐지되나요? 안 됐죠. 이거에 대해서 알고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막은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모르고 그냥 우리 먹고 살기 바쁘다고 넋놓고 있으면 국가보안법 폐지되고 주체상이랑 북한 선전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정전협정 종전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서 보기 좋게 평화협정 바꾸면 국민들은 야 평화 오나 보다 할 때 이제 우리 미군 나가라 우리끼리 잘 살겠다 그러고 미군 나가면 그 다음에 누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어요? 누가 한국교회를 지키겠어요? 누가 주일 예배를 지키겠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10만 명 청원 받아서 같이 올렸어요. 서로 비교해서 무산됐어요. 그 다음에요. 저희가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안 된다는 거 국민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300명 국회의원들한테 국민의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국가보안 폐지가 64.6이다. 찬성은 이만큼이다. 김일성 회고록 만든다 그래서 안 된다. 이게 거짓말이 가득하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발표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요. 네, 넘겨주세요.
국가보안 제목 읽어주세요. 김정은 장군님 모시고 미국과 싸우자. 국가보안법 없애면 이런 말 나온다. 네, 이런 말 나온. 누가 불편하겠냐? 간첩이나 불편하지. 그 다음에요. 읽어보세요. 북한 동포들의 참혹한 현실을 아십니까? 네, 북한 동포들 얼마나 사는지 지금 영양 결핍이 무려 45%예요. 영유아의 70% 이상이 영양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 한 해만도 7천억을 핵 개발에 쓴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요. 네, 노예 지수가 북한이 민주화 지수는 꼴등이고 노예 지수는 1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김일성 회고록에 대해서도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더 많으니 출판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네. 김성주는 항일 독립투사,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 김성주 삼형제는 주자 돌림으로 김성주, 김철주, 김영주. 가짜 김일성, 김성주의 막내 동생 김영주. 일제시대 친일 행각자는 북한에서 2인자인 부주석을 했고 2021년 102세의 나이로 죽었음. 네. 여러분,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김일성 본명은 김성주라고 배웠는데 요즘 아이들은 안 배운다 그래요.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김일성이라는 이런 아주 신화적인 장군이 있었는데 그분이 했던 여러 사람들이 김일성의 이름을 썼어요. 근데 김성주가 그 사람의 이름을 다 자기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세기와 더불어요. 거짓말을 하나 가득 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자 돌림이에요. 막내 동생은 100살을 넘게 살아서 북한에서 내각 총리를 했고 2인자인 주석 다음에 부주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표적인 친일 행각자예요. 일제시대 때 만주에 있는 일본 관동군의 통역을 했고 일본군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김일성의 친일 청산했다는 말은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김일성의 최초 내각을 해보면 일정시대 때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충성 맹세만 하면 무조건 다 받아주고 친일 행각을 다 지워줬어요. 자기한테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가장 훌륭했던 이 항일운동가고 민족운동가였던 조만식 장로님도 마지막에 죽일 때는 친일로 몰아서 죽였어요. 이승만 대통령 내각에는 적어도 친일은 없었어요. 독립운동가랑 그런 분들로 세워졌고 역사가 너무 지금 날조가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네, 이거 조금 빨리 읽어주세요. 박병태 인진석 공경선 판사님께 묻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적 판결문로 판결된 김일성 회고록 출판이 합법이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곳곳에 김일성 동상 세우고 거리마다 김일성 찬양 플래카드를 걸고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찬양가를 부르면서 김정은 장군님 모시고 미국과 싸우자고 시위 집회를 하면 막을 법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신문에 낸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한 번 더 냈어요. 6.25에 맞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리고 네, 또 국가보안법 한 번 더 했더니 역시 67%가 반대예요. 그리고 폐지는 17조밖에 안 돼. 이게 국민의 뜻이다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 김일성 회고록도 반대가 훨씬 더 많다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 그리고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토론회 때 공동했던 이런 74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다 크게 적어가지고 신문에 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싹 없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외쳐야 막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입으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진실을 외치고 국민들을 일깨우셔야 돼요. 누군가는 이거 파악을 하고 맞대응하기 위해 여론조사도 하고 신문 전면 광고도 내고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다 볼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 이렇게 나오는데 더 이상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요. 네, 제목만 읽어주세요. 민노총 간첩단 1심 선고 전 석방되나 재판 지연 후 보석 전략 우려. 그 다음에요.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 시간 끌기 작전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네. 수당 방법 가리지 않는 요즘 간첩 재판. 이제 우리나라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간첩들도 이런 걸 이용해서 최대한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재판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거 부산중앙고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부산중앙고 고3 학생이 쓴 글입니다. 1학년 땐 통합사회 시간에 유시민 책 읽히고 독후감 쓰게 함. 세계시민 동아리에서 82년생 김지영 보러감. 3학년인 지금은 정치합업 시간에 선생이 좌파 옹호 주한미군 철수해야 한다고 발언. 동아시아사 시간엔 중국의 코로나 대처법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10명 이하로 나오는 중국의 방역 배워야 한다고 함. 지금은 논술 시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시청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나요? 고등학생인데 수업이 너무 편향적이고 힘듭니다. 기자님들이나 교육청에 신고하려고 해도 고3이라 대학 가야 해서 힘듭니다. 널리 글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산 고등학교 고3이 널리 알려달라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지금 대남 인터넷 전략 볼까요? 네. 2002년 남한 주민등록증 30만 개를 확보해 댓글 심리전을 펼치고 있으며 남한 국민들이 쓴 것처럼 기사를 올리고 댓글도 올림. 한 인터넷 아이디가 너무나 친북적이고 거짓말을 하고 남한 국론을 분열시켜서 조사하려고 붙잡아 봤더니 인터넷 저장할 줄 모르는 할머니가 붙잡혀 왔어요. 누구 주민등록증 도용해가지고 막 작업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북한의 인터넷 전략. 왜 베트남은 적화되었는데 남한은 적화되지 않는가? 북한 통일전선부의 대남 적화 전략. 남한 기독교 교회를 10분의 1로 축소. 남한의 10대 대형 교회 무너뜨리기. 남한의 적화를 위해 한국 교회를 공략하는 북한은 인터넷의 전력을 다함. 베트남은 공산화가 됐는데 왜 남한은 공산화가 안 될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남한은 교회 때문에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제대로 분석을 했죠. 그래서 북한의 통일전선부 간첩 다루는 집단에서 이제 남한의 기독교 교회를 10분의 1로 줄여라. 남한의 10대 대형 교회 무너뜨려서 나쁜 여론을 형성해서 국민들이 교회 안 가게 해라.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많은 부당하게 탄압을 받았죠.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여론이 많이 형성이 돼 있죠. 우리가 잘못한 건 회개해야 되지만 작정하고 기독교 죽이기 위해 사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대처해야 될 줄로 알아요. 그 다음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의 영향으로 기독교에 대해 반감. 도를 넘는 기독교 비난에 2007년 9월 아프간 순교 사건. 그래요. 대학생들 교회 출석률 3%대. 그 다음에요. 김정은 용맹한 사이버 전사 있으면 어떤 제재도 뚫어. 그 다음에요. 개인정보 1억 4천만 건 북에 넘어간 듯. 그 다음에요. NIT, 미국 해커 부대 6천여 명 또 다른 핵무기. 그 다음에요. 미제 짜증 남나다. 미국 엑스들 짱나. 북 댓글 부대. 한국 말투로 번역까지. 그 다음에요. 북 대외 사이버 작전 위에 7,000명 정예 부대 운영. 그 다음에요. 북 해킹 능력 세계 3위. 한국 국가 시스템 순식간에 미력화 가능. 그 다음에요. 북한의 해커들 지난 6년 동안 30억 달러에 달하는 완무화폐 후처. 30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이면 약 4조 원을 돈을 훔쳐간 거예요. 국가가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국내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8강전 중국 응원 문자 비율 93.2%대 한국 6.8%. 기억납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시안 게임 때 중국이랑 한국이랑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포털에서 응원 클릭하라고 했더니 중국이 93.2%가 나온 거예요. 해도 너무했지 남의 나라에 이렇게 해도 돼요? 중국의 여론 조작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남한과 북한과 여자 축구할 때는 북한이 75%, 한국이 25%. 남한의 북한을 위해서 여론 조작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댓글 잘 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인터넷 원리. 인터넷상에서 진실은 질이 아닌 양에 의해 결정된다. 인터넷상에서 반박되지 않은 거짓은 사실로 통용된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옳은 말해도 거짓말 댓글 100개 달리면 묻혀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렇게 할 때 한국교회 10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 100만 명 중에서 10만 명, 1%라도 정신 차리고 올바른 말하면 이 나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를지라도 성경적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글러쓰고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깨달은 마음으로 성읍 대신에 대한민국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들이 악한 자의 입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직하게 진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얘기입니다. 북한 민주화 지수 세계 최하위입니다. 그 다음 경제 자유화 지수 최하위, 언론 자유 최하위, 부패 지수 최하위, 제일 부패한 나라, 뇌물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북한, 노예 지수는 전 세계 1등, 기독교 박해 지수 1등 국가가 북한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런 지옥 같은 나라에서 우리 북한 농부들이
정말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복음 못 들었기 때문에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분이 유관순 열사죠.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키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 16살 때 유언을 이렇게 남기신 거예요. 여기 16살 되는 또래들도 있죠. 여러분들 나라들 우리 유관순 열사처럼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마지막 말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진짜 지옥 가는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하는 복음 통일을 이룰 국회의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이번 4월 11일 총선거가 복음 통일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사진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밑에 읽어주세요. 6.25 전쟁이 끝난 다음 해 3.1절 행사에서 여학생들이 3.1 정신 받들어 북한 동포 구출하자는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통일 안 되면 우리 세계력교회 여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나와서 이렇게 피켓 들고 행진하면 좋겠어요. 3.1 정신 받들어 북한 동포 구출하자. 아멘.